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대 촬영입니다. 네, 신용등급 강등 이후 하루가 지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후반 반등하면서 약보합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 위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보합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는 하루짜리 노이즈로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장 초반 나스닥이 0.6% 넘게 하락하며 시작을 했지만 장 중에는 양전하기도 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급등했던 달러도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일본의 장기채 금리 상승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미국 장기채의 금리는 이날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장기채 금리는 시장에 큰 부담이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 금리 인상이 재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의 상승 역시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단기채 대비하여서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장기채 금리는 경기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 덕분에 역대급으로 심화되었던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밤에는 이 추세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경기가 확인이 된다면 그 방향성은 더 뚜렷해질 수 있죠. 다만 너무 강할 경우에는 고금리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만큼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당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농업 고용은 기대치인 20만 건보다 더 낮게 나와줘야 좋겠고 실업률은 기대치보다 높은 3.7에서 8% 정도 나와줘야 좋을 것 같고 임금 상승률은 기대치보다 낮은 0.2% 정도는 나와줘야 너무 강력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자산시장에는 최상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시장 불안감이 가라앉으면서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정말 하루짜리 노이즈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기적 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 중 핵심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채 부담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 때문입니다. 불과 2달 전 부채 한도가 적용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였죠. 그런데 부채 한도가 해결되자 이후 재무부는 미친 듯이 부채를 찍어냈고 그 결과 단 2개월 만에 부채 한도가 32조 7천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 재무부가 하반기에 추가로 차입하겠다고 발표한 부채 규모는 1조 8,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7월에 이미 3천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했으니 남은 기간 동안 약 1조 5,500억 달러를 새로 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말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34조 2천억 달러가 됩니다.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복리효과죠. 예전에 발행했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도 또 새롭게 돈을 써야 할 일은 생기죠. 그 돈 역시 부채를 발행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는 동안 또 예전의 부채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다시 새로운 부채로 해결합니다. 만약 우리가 카드 빚이 밀려서 도저히 수입으로 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못 갚은 빚은 다른 카드로 돌려막아야죠. 그러는 와중에도 새로 필요한 돈은 생깁니다. 그 돈도 카드로 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엔 더 큰 빚이 생기고 더 큰 돈으로 돌려막아야 합니다. 이런 무한 돌려막기의 상황에 빠진 것인데 복리 효과로 인해서 그 규모가 점점 더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30조 달러가 100조 달러가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화폐가 찍혀 나옵니다. 무한하게 찍혀 나옵니다. 그 화폐에 담긴 구매력은 새로운 화폐가 나올 때마다 무한하게 희석되어 갑니다. 따라서 좋은 자산의 가격은 무한하게 구매력이 희석되어가는 달러와는 정반대로 갖은 노이즈성 뉴스와 갖가지 경제 이벤트들의 변수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가치와 상관없는 변동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은 영원히 상승합니다. 이것만이 어떠한 예측도 불가능한 투자의 세계에서 확신 가능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지금껏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수만 수십만 종의 화폐 중 그렇게 되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그 중에서도 그 가치를 잃어가는 속도가 원탑입니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런 달러의 가치 상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금이죠. 하지만 금은 덩치가 너무 커져서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능가하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그 포지션을 차지해 나갈 자산입니다. 심지어 금보다 자산으로서의 모든 성능이 뛰어나기에 결국은 금의 모든 포지션을 빼앗고 더 나아가서는 채권이나 증권 등에서도 일부 포지션을 빼앗아 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가장 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의 가치와 거의 완전하게 정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직은 규모가 작은 자산이기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달러 가치의 변화보다 몇 배 큰 변동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가 복리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이고 그만큼 달러 가치는 빠르게 하락해 갈 것입니다.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대로 몇 배의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 이슈에 따른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일어날 일입니다. 그거를 미리 읽고 가격이 낮은 지금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바로 투자자인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 드디어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빴는데요. 우선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시장 기대치보다도 매출과 순이익 모두 약간 높았지만 역시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기대치를 조금 하회한 반면 고마진으로 인해서 주요 캐시카우가 되어가고 있는 서비스 매출은 기대보다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또한 다음 분기에도 이 두 개의 주요 비즈니스는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할 예정이란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선 주가가 2%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성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성장이 없었죠. 그런데 다음 분기조차도 이번 분기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비슷한 성적을 낼 것이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의 주가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지금보다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전제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의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애플만 하더라도 PER이 3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고 있는 돈의 30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없다면 이런 프리미엄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한 것입니다. 그럼 아마존은 어땠을까요? 아마존은 매출이 전년 대비 11% 상승했고 순이익은 전년에 20억 달러 순손실에서 반대로 67억 달러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EPS 역시 시장 기대치를 거의 2배가량 뛰어넘었는데요. 이 정도면 가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뛰어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사의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의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초과할 정도로 뛰어났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CEO 앤디 제시의 비용 절감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영업이익률이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어 5.7%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이익률이 폭증하자 순이익도 당연히 증가한 것이죠. 심지어 다음 분기 매출 전망마저 1380억에서 1430억 달러로 시장이 기대쳤던 1383억 달러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도 좋았는데 다음 분기도 좋을 예정이란 뜻이죠. 이러니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8.7%나 올랐습니다. 애플의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아마존의 실적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는 나스닥은 선물 시장에서 0.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심이 괜찮아진다면 남은 것은 고용 보고서 뿐이겠죠. 오늘 밤 고용 보고서만 괜찮게 나와준다면 최근 며칠간 여러 사건들로 침체되었던 투심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요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면서 가격 변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또 어떤 반응이 벌어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 소식은 내일 영상에서 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